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종입니다. 이 중국과 몽골 등지에서 발생한 황사나 미세먼지가 기류를 타고 한국에 도달하기까지 보통 하루에서 이틀 걸린다고 하네요. 대부분 연구에 따르면 한국 미세먼지의 70-80%는 중국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발생량은 전체 미세먼지의 4에서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강변도로나 올림픽대로 그리고 고속도로 주변 아파트는 이 도로에서 타이어 마찰로 발생되는 고무 미세먼지의 위해성을 아시고 계시죠? 차가 많은 고속도로 달리실 때는 창문을 열고 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도로변 창문에 쌓이는 검은 먼지, 그게 바로 타이어가 도로에 마모되면서 날아다니는 미세먼지입니다. 화력발전 제한도 좋습니다만 가장 본질적인 미세먼지의 원인이 된다는 중국과의 문제 해법을 찾아내어서 이를 해결하는 게 우선일 것입니다. 경유에 디젤에 환경세를 물리게 되면 공공물가 올라가게 되고요. 서민들 경제는 힘들어진다는 점도 아실 걸로 합니다. 5월 24일 수요일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국정자문기획위원회, 사실 인수위에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대변인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광훈 의원 전화 연결해서 문재인 정부 5년의 청사진 미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열리고 있죠.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검증 무대인 만큼 야당의 송곳지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입니다. 인사청문회 위원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2부에서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3부와 4부는 팩트정면 승부 추르면 시간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사인의 고재일 기자 그리고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탑의 김진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질문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고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청취자분들 중에서 문재인 정부 5년의 청사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겠죠. 질문 있으시면 우물정 0945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더불어민주당 박광훈 의원 국정자문기획위원회 대변인 맡고 계십니다. 말씀 나눌 때 여러분을 위해서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박광훈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예. 늘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아, 즐거운 마음으로 하신다. 이 네. 국정기획위원회 사실 인수위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죠? 물론 그렇습니다만 과거의 인수위와는 조금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과거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네.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네. 대통령 취임 전까지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당선인과 함께 당선인을 보호자하는 그런 기능으로서 네. 활동하는 건데요. 지금은 대통령이 이미 취임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해서 청와대에서 한편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면서 네. 다른 한편에서 이제 국정 비전과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짜는 것이니까 네. 과거에 비해서 약간 다르다고 그것이 다르다고 보실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업무 보고 내용도 좀 많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죠? 업무 보고 내용은 다르진 않고요. 예. 업무 보고 내용은 이제 저희들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줄여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네. 이제 국정 비전을 만들고 네. 또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짜려면 정부 각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는데 네. 보고 내용은 네. 그겁니다. 과거 정부에서 실시했던 정책을 평가하는 것, 네. 그다음에 이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공약에 맞춰서 네.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고 구체화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예. 각 부처별로 제시를 하는 거죠. 예. 마련해서. 예.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보고받는다기보다는 얘기를 듣고 네. 그다음에 같이 이제 토의를 거쳐서 정말 더 정교하고 더 내실 있는 그런
국정 운영 계획을 만드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말씀하셨던 공약과 그리고 향후 이것을 비전화시킬 때 5년의 국가 사업으로 비전화시킬 때 현재 각 부처별로 어떤 업무 현황을 가지고 있으며 이 비전을 어떤 식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한 업무 파악도 하고 그런 맞습니다. 내용들을 실천 방안을 마련해 보시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현역 의원들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 계십니까? 맞습니다. 한 14분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포함해서 네. 부위원장 한 분, 또 각 분과 위원장, 예. 또 분과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네. 네네. 그 그분들은 이제 겸직 금지 글쎄요.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 그것은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직이라든지, 네. 또는 다른 어떤 법률이나 영에 의해서 위촉된 경우 네. 바로 그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당 모든 의원이 바로 국회의장께 네. 서면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뭐 입법, 사법, 행정, 뭐 상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국회가 할 일, 또 정부가 할 일이 서로 나뉘게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 이익,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 그거는 뭐 충분히 법적으로도 보장이 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과거 정부 인수 기간에 사실은 말이 좀 많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시절에는 어린지 이게 하나의 문제가 돼가지고 그죠? 네. 좀 조심스러우시면서도 상당히 좀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다 보면 뭐라 그럴까요? 좀 보이시는 게 많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정부의 업무 현황 보고를 들으시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굉장히 그때 그 어린지 뭐 희화화 됐었죠. 예. 사실 말하자면 임기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그 부담을 준 그런 사례였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어제 김진표 대표께서 전체 회의에서 얘기했습니다. 점령군처럼 과거에 행세를 해서 공무원들로부터 반감을 사고 또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었다. 그 굉장히 아픈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를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하는 모든 위원들이 굉장히 다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로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해법을 만들어보자는 그런 자세죠. 점령군처럼 당신들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자세는 찾아보기 어렵고요. 지금 어려운 대한민국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공직자들, 훈련되어 있는 공직자들과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있는 이 국정위원들이, 기획위원들이 함께 논의하자 그런 자세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광원 의원께서도 이제 대선이 끝났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대선 전에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정권을 다 잡은 듯하여 많은 정부 부처 및 그다음에 기업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는 지시가 내려가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던데 사실이 아니겠죠? 그거는 사실일 수가 없고요. 요즘에는 굉장히 뭐라고 합니까? 소통 수단이 발달돼 있어서요.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정말 그 증거가 낱낱이 공개되고 정말로 문제가 됐을 겁니다. 안태근 검찰국장이 그 회식을 하면서 이렇게 경력금을 지불한 것도 바로 그 다음 날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요. 요즘에는 그런 어떤 상괴에서 그러니까 어떤 상식적인 일에서 벗어나게 되면 바로 공개가 되고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대통령 공약이 한 200여 개에 달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묶어 나가실 겁니까? 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잖아요. 지금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일자리에 있다. 우리 양극화 문제, 저성장의 어떤 문제 이런 게 다 일자리에서 비롯된다. 물론 그것은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저성장이 일자리 부족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일자리 부족이 오히려 또 저성장을 부추기는 그런 관계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자리 공약이 제일 중요해서 오늘 일자리 상황판을 청와대에 만들었고요. 네. 또 기획재정부 보고에서는 6월 중에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로드맵을 만들어서 네. 국민들께 보고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그만큼 그 문제에 집중을 하고 다른 것들도 이제 일자리에 집중을 할 텐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여 개 정도 되는 공약을 네. 주제별로 이제 그룹핑하는 것인데요. 그렇겠죠. 제일 첫 번째는 중요한 게 가장 시급하냐 조금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눌 거고요. 예. 두 번째 기준은 지금 당장 실현이 가능하냐. 그거는 예. 국회에서 어차피 법제화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면 네. 야당과 협의해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야당과 이 문제에 대해서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느냐 네. 하는 것이 우선 실현 가능하느냐는 기준에 들어갈 겁니다. 그것이 예. 우선적으로 검토가 될 거고요. 예.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다. 이건 좀 논란의 대상이다. 예. 그런 것 아무래도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하기 위해서 뒤로 미룰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기준으로 해서 나눌 텐데 네. 어쨌든 지금 이 조기 대선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과 정권 교체의 결과는 네. 국민들께서 정말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내 삶을 바꿔달라 하는 네.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네. 거기에 맞춰서 가려면은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정부의 조직을 바꾸는 거라든지 또는 공약을 정비하는 거라든지 이게 모든 게 다 국민의 삶을 이게 바꿀 수 있느냐 얼마나 바꿀 수 있냐 오로지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리를 할 겁니다. 네. 네. 뭐 지금 경제 분과에서 또 계시잖아요. 우리 박강원 의원께서 경제 1분과에 네. 계시죠. 네네. 어제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골든 트라이앵글이라는 말씀도 지금 나오는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소득 주도했던 성장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네네. 방금 일자리 상황판 말씀도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 일의 함에 있어서 우선 순위를 무엇이 네. 중요한가 그리고 실행 가능한가 여러 가지 이제 캐테고라이징을 하시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어쨌든 여소야대 뭐 야들이 합치면 야대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죠. 네네. 국회에서 실현 가능성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넘어야 될 산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야 성장과 네. 고용과 복지가 함께 가야 된다. 네. 그렇게 돼야 문제가 풀린다 하는 데는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야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을 만나서 협치를 해 나가자. 네.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겠다. 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을 다 필요한 부분에 다 이렇게 고루고루 나누겠다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고 네. 그 뒤에 또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이렇게 모셔서 예. 얘기를 듣고 하여튼 잘 해보자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예. 저는 이런 분위기를 잘 살려나가면은 예. 국민들께서 국민들의 삶을 바꾸기 위한 어떤 노력을 진정성을 예를 들어서 어느 당이 반대를 한다. 그러면 그 당에 과연 점수를 줄 수 있겠는가 국민들께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인지상정이라고 대통령이 저렇게 낮은 자세로 야당과 대화를 하고자 하는데 네. 야당이 거기에 야박하게 매정하게 하는 게 과연 또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예. 야당도 야당 나름이라서 평소에 좀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야당이면은 대통령의 진정성을 봐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비판할 네. 건 비판하겠지만 그렇지 네. 않은 야당이면은 또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구분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네, 우리 박강원 의원은 정치를 하시는 분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에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정말 야합과 협잡과 뭐 협박과 온갖 것을 뒤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사실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 백악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미국 정치인들의 모습 대통령이 스테이크 디너라고 숫사슴들의 저녁 먹기 그래서 남자들끼리 모여서 포도주 한잔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임이나 그런 미팅 같은 것을 자주 하시면서 또 정말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은 야당과도 양보할 거는 양보하고 끌어낼 거는 끌어내는 그런 유연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확고한 생각을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어떻게 하면은 이게 안 되더라 하는 거를 정말 뼈저리게 인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그것이 다 뭐라고 할까요? 반면교사가 되기도 하고 정말로 보고 배워야 되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갖고 저는 이번에 정말 마음의 준비, 실제적 준비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의 그 자세는 저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실패한 데이터가 정말 빅데이터거든요. 실패한 데이터가 맞습니다. 많이 쌓여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맞습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하시고 좋은 결과를 내시기를 그렇게 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라서 다음에 또 한번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국정자문기획위원회 대변인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의원이었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